어림공수입니다. 자, 오늘 4월 25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면서 우리 시장 오늘 상황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뭐 나왔던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제조 PMI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는 했습니다만 서비스 PMI가 둔화된 부분이 나오면서 이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이 인식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급락을 했잖아요. 이 급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목요일 날 얘기가 나왔었던 파월 의장, 뭐 블라드 총재, 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뭐 이런 연준 위원들의 아주 강경한 발언들, 이 발언들의 영향이 하루 정도 더 진행이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었던 금리 인상의 경우에는 50bp 5월 달에 50bp를 올리는 거, 그리고 6월도 50bp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 정도였습니다. 6월도 50bp 정도의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QT가 5월 달에 얘기가 돼서 6월부터 시작을 할지 5월부터 바로 시작을 할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이 얘기는 지금 뭐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흐름이나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5월 언급이 되고 6월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지금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상태인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넘어가면서 나왔던 부분이 5월 50bp, 6월 75bp, 7월 50bp 뭐 이런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인데 여기서 금요일 날 조금 더 얘기가 강화돼서 나오면서 5월 75bp, 6월 75bp, 7월 75bp까지 최대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최대입니다. 최대치입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블라드 총재의 언급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연준에 계신 분들의 스탠스가 여기를 중립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온 건 이쪽이 강경 매파, 비둘기 매파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시장은 이쪽에 있었다가 최근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정도 선에서 거의 여기에 갖다 붙이는 이제 그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목금 이틀간 이런 충격이 좀 나왔던 걸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이제 한편으로 반대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떤 위안거리랄까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블라드 총재보다 작년부터 블라드 총재보다 더 강경한 발언이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블라드 총재의 얘기에 맥시멈을 반영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블라드 총재가 했던 얘기에 거의 맥시멈 수준. 지금 이거 0.75씩 3번을 올리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3개월 만에 2.25가 되잖아요. 2.25. 그러면 7월 달에 벌써 지금 기존에 한번 5월 달에 올렸으니까 3월 달에 올렸으니까 2.5%가 된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2.5 그럼 기준금리까지 다 맞춰냈다는 얘기죠. 굉장한 매파입니다. 여기에 QT까지 지금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매파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충격을 조금 더 줬던 부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뭐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는 뭐 누구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상반기 때 많이 정말 강경하게 슈퍼 매파적으로 올렸다. 뭐 요즘 얘기 나오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다라고 했었을 때 하반기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하반기 들어가서는 11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경하게 나갈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절대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이때까지도 이 지금의 물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계속 높아진다거나 지금 상황이 전혀 진정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인플레이션 꺾이기 시작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분명히 50bp씩 올리든 50, 50 이렇게 올리든 일단 금리 인상의 QT까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수요 자체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가격이란 말이죠. 이게 가격이라고 보면 이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요가 둔화된다면.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금리 인상이 뭐 많든 적든 간에 금리 인상이 빅 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이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조금씩 꺾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적어도 피크 아웃은 한 개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꺾이기 시작하는 정도의 흐름만 나와줘도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왜?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빅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꺾이기 시작을 한다면 적어도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그러면 빅 스텝 또는 그냥 일반적인 금리 인상인데 초반기 때 지금 5, 6, 7 이렇게 나갔을 때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놓고 나면 하반기 들어가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서 수요를 둔화시키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원, 하원 지금 하원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뒤집어진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위협감을 만들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의 정책을 추진하게 될 때 계속 그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력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반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나 연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항상 그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현재의 눈을 반영하는 겁니다. 현재의 눈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한 달 뒤, 두 달 뒤 또는 석 달 뒤에 현재의 눈으로 봤었을 때 지금보다 우려감이 줄어든다거나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을 한다면 연준에서는 지금 현재 5월, 4월 현재의 눈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진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여기에다가 이날 하락했던 거에 가장 큰 또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동안 저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올 초에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안 드렸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까지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 둔화 우려가 바로 나올 수 있죠. 소위 얘기하는 경착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지금 당장 잡힙니까? 피크 아웃은 몰라도 지금 8%잖아요. 8%. 지금 보면 우리 근원 물가 지수 있잖아요. 근원 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씩 양호해질 수 있습니다. 요번 주에 나오게 될 이 PC 지표에서도 그쪽에서는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근원을 뺀 상태에서의 수치를 보면 여전히 높을 겁니다. 다음 달도 높겠죠. 절대적인 수치는 지금 뭐 8%막 이렇게나 지금 현재 물가가 그만큼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단기간에 팍 꺾여가지고 5% 4%까지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계속 올린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거 올 수 있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대반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준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그래서 계속 지금 미국 경기는 견고하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립 서비스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해주고 있는 건데,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5, 6, 7, 75bp 또는 뭐 그거보다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눈에서 보면 가능성이 높겠지만 막상 5월 달에 뭐 50bp든 75bp든 만약에 올리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상황 나오고 QT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금리, 그러니까 FOMC에서는 조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물가 지표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뭐 살심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13,000포인트까지 지금 이탈을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글쎄 오늘은 사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날이 되겠고요. 그렇게 본다고 했었을 때 13,000포인트 위로 지금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그림 정도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변수, 뭐 항상 지금 요즘에 증시에 영향은 좀 덜합니다만 항상 변수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수와 같은 변수,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그 부분은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번 주 실적들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들이 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이. 근데 이번 주는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이 실적 발표가 많이 지금 잡혀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조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오늘은 일단 여기서 반등을 조금 만들면서 13,000포인트 전후 자리에다 갖다 붙이는 정도의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 이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두 개를 놓고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죠. 지금 또 살짝 눌림이 나오네요.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조금씩 좀 강화가 되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그 뒤 다시 매수를 둔화시키면서 매도가 조금씩 나오면서 지금 현재 지수 살짝 지금 눌리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물 매도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이때까지만 해도 중립에서 조금 더 괜찮아질까 말까 막 이런 정도 중립 전후의 흐름을 계속 보였습니다만, 요거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지금 현재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닌 모습입니다. 일단 현재 기관 쪽에서 이 코스피 매도가 제법 나오고 있고 선물 매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가 지금 거의 대체적인 대부분이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사료 관련, 사료, 수산, 육계 뭐 관련 섹터들, 뭐 비료 관련 섹터들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이제 메타버스, NFT, AR, VR, 그다음에 2차 전지 하락이 지금 코스닥의 상대적 하락세를 유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거의 대부분 섹터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신한지주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네이버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수 상위 쪽에는 ISC, 안랩, 대유,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테스나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조금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매도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 펄어비스, 이렌텍, 팜스토리, HLB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은 아마 지금 이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중국 시장 개장에 따른 눈치 보기가 좀 아닐까 지금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매물이 조금 이제 하락 강도가 지금 조금 강하게 나오고는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베이징의 확진자 수 증가도 그렇고 상하이 쪽에서는 사망자 수가 지금 역대 최대로 많이 나온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쪽도 지금 조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번 주 안에 이 정치국 회의에서 2분기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를 확정 짓는 이
내용 회의에서 조금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지금 사실 뭐 1.3% 하락이면 사실 급락이잖아요. 급락이긴 한데 미국 시장에 비하면 지금 그래도 견조하게 조금 버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 11월까지는 꾸준하게 올라왔고요. 11월부터 지금 조금씩 밀려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올라온 기간과 올라온 양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2020년 3월부터 이렇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요.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요만큼 지금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의 경우를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은 2020년 3월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사실상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뭐 어쨌든 최고점은 여기서 찍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그 뒤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의 지금 10개월째 10개월 넘게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라는 측면 그리고 하락 폭도 적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퍼밸류로 따지면 지금 한 18.5배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잖아요. 이 18.5배가 거의 5년 평균치의 전후한 그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놓고 보면 한 10.3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극도의 저평가 속에서 뭐 7배 인정을 받은 7점 몇 배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구간도 있었고요. 한 13배 뭐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구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10배면 기준치 정도에 부합해 있는 정도의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 시장 그리고 PBR도 지금 1배 수준이란 말이죠. 1배 지금 뭐 1배가 지금 깨지는 정도 오늘 정도 수준이면 지금 정도 수준이면 1배가 깨지는 정도 전후의 수준인데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이 그래도 이미 지금 저점에 와 있는 상태다. 이게 바로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호재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호재가 나와도 지금 묻히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묻히는 게 그거 묻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증시가 반등을 나갈 때 무렵에는 조금 더 강한 반등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지금 우리는 거의 바닥권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판단을 할 때는 이번 주 제가 2670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중 이탈은 가능성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장중 이탈이 조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아마도 오후장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이 부분 정도는 위로 올려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걸 양봉으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양봉으로 돌리면서 어느 정도 반등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준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만약에 미국에서 반등이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라도 하다못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시장 다시 또 조금 더 위로 상대적으로 좀 더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지금 일단 보면 중국 쪽에서의 뭐 어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조금씩은 뭐 많진 않지만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일단 우리도 이번 주 지금 대형주들의 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들 지금 이미 잠정 실적 발표한 이 대형 기업들의 경우에 보면 실적이 괜찮잖아요. 괜찮은 상황들 놓고 보면 물론 올 한 해 전체적인 컨센이 더 중요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들의 컨센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바닥을 조금 잡아주면서 다시 조금씩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